샤브다는 소리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같이 대화가 되죠. 대화가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기 이제 화면상으로 앉아있는 우리 은정쌤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에 앉아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으면 이렇게 라이브로 수원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지. 반가워요. 반가. 자, 그래서 하느님이 샤브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장세로 보면 나와요. 6day. 여섯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생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더라.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아담을 만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유일하게 하나 능력을 안 줬죠. 뭘 안 줬습니까? 하느님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창조의 능력을 안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이왕이 주는 김에 다 주자 하느님이 생각을 하고 아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으라고 그러죠. 아담의 늑골을 빼서 뼈를 하나 빼서 아화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됐대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 생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일곱째 날 편히 쉬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창조론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럼 우리나라는 창조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라를 건국했던 처음에 고조선을 건국했던 신화는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렇죠. 한 4,000년 지나버리고 나니까 이게 문헌이고 뭐고 그죠?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4,000년 지금 단기 4,373년인가 75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건 5,000년이에요 5,000년. 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군, 한웅으로부터 시작해서 웅족, 곰족인 웅녀와 족장인 웅녀와 한웅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단군이고 단군이 그 씨족을 육부를 모아서 고조선을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오케이. 원래 이제 뭉쳤는 건 한웅이 먼저 해요. 한웅이 6개 부족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제일 큰 오랑이 부족과 곰 부족의 추장이죠. 족장이죠. 여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둘 중에서 100일 동안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싸우지 말고 모여서 딸 앞에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동굴이라는 어떤 설정의 메시지를 남기죠. 실제로 동굴이 아니고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모아서 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늘, 이게 그 시대에는 마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마늘이 비슷한 뭐 달래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6개의 조각이 하나의 대롱을 올리는 어떤 뭐 상징적인 어떤 마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온 지천에 깔려 있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주고 도와주는 쑥, 이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100일 동안 동굴에 그 암흑기 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호랑이 부족이 동맹을 탈퇴해버려요. 49일 만에. 그게 자연스럽게 누구랑요? 곰부족 족장과 한웅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죠. 그 애가 누구예요? 제1대 고조선의 왕, 단군이죠. 단군 이름이 있어요. 단군 이름이 뭐죠, 선생님? 왕거이랍니다. 왕금이랍니다. 그래서 1대 단군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이란 이름이랑 똑같은 게 단군이에요. 단군이 37대까지인가 있어요. 고조선에. 그러고 난 뒤에 고조선이 힘이 약해지면서 분리가 돼서 부여선부터 시작해갖고 시족사회로 다시 나눠져요. 그걸 다시 누가요? 주몽이 고조선으로 다시 고구려로 다시 고조선을 흩어졌던 부여선이랑 붙어 있던 것들을 소선으로 놓고 하죠. 그렇죠? 고조선으로 다시 고구려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죠. 역사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세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게 없고요. 근데 중국에는
장시론이 있어요. 무극.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뭐가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유? 뭔가 나왔대요, 유가. 예, 이해하기 괜찮죠? 유가 나왔대요. 뭔가 있을 유. 무에서 뭔가 있는 게 나왔어요. 뭔가 작용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작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기, 두 가지의 기운의 움직임이더라는 겁니다. 그 기운이 하나는 올라가고 움직이고 뭐 이런 양적인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와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움직이지 않고 동적인 뭔가의 기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요? 낮을 상징하는 양, 태양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뭐라고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음으로 표현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확 오죠? 참 쉽게 설명하죠? 오케이. 그래서 음양이에요. 이 음양은 이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무에서 유가 작용을 하고 음양이 나왔어요. 그 음양이 나왔는데 이 양 중에서도 극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양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고요? 태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양을 뭐라고요? 작다고 해서 소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음에서도 극음이 있겠죠. 큰 음이라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태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속에서도 작은 움직임들, 음 속에서도 작게 움직이는 작은 것을 소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체질론, 이게 사람들의 형상학, 몸을 보고 이 사람은 태양인이다, 이 사람은 소양인이다, 이 사람은 태음인이다, 이 사람은 소음인이라고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재마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걸 사상체질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좀 전에 형상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형상, 사람의 몸을 보고 고민을 했어요. 그때도 음양 오행론은 존재했어요. 근데 몸을 보고 막 성질이 막 자기는 태양인이었어요. 이재마 선생님은요. 상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오간이 뚜렷하고 눈 부리부리하고 광대뼈 탁 돌출되고 얼굴도 뚜렷하고 목도 두껍고 팔뚝도 건강하고 가슴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금 뭐라고요? 삐쩍 골았어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삐쩍 말랐어요. 하세부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목욕탕에 가보면 상체는 이만큼인데 나는 삐쩍 만나야 되는 사람 태양입니다. 태양의 조건이 얼굴이 오간이 뚜렷해야 돼요. 근데 소양인이 고장이 나면은 태양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상학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형상학에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면 정지를 시켜주십시오. 자, 이렇게 서면은, 자, 어깨하고 힙하고 어디가 더 커요? 어깨가 더 넓죠? 엉덩이 골반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소양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양인이 아니면 태양인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제 선생님 와보세요. 출연. 필요해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아니구나. 선생님도 서면은, 자, 돌았어요. 보여드려요. 자, 어깨와 힙 중에서 어디가 커요?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이분도, 소음인은 아니다. 가세요. 퇴근. 네. 어깨가 좀 더 넓네요. 어깨가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 요즘 이쁘게 노는 연예인들 키 자그만하고 엉덩이 힙 잘 발달되어 있는데 상체, 어깨 쪽은 야리야리하게 이렇게 말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소음인들이에요. 태음인들은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죠? 어깨하고 골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이 있고 글래머들이 다 살이 좀 있는 사람들이 다 태음인에 해당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형상하기 때문에 그걸 또 12간지에 붙여서 얼굴의 간상을 가지고 12가지의 사상 체질을 붙여가지고 또 나타내놨는 체질론이 있습니다. 좌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12개죠? 자는 양. 쥐. 자는 양이라고, 양. 예. 축은, 내가 쥐를 갖다 양이라고 할까 봤어요. 축은 축은 소는, 이거는 뭘 보고 알아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래서 양음 되겠죠? 예? 발 보고요. 예. 발가락 개수를 가지고, 발가락 개수가 홀수인 것들은 양으로 들어가고요. 발가락 개수가 짝수인 것은 음으로 들어갑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서 자는 양, 축은 이는 양, 호랑이 발가락 5개, 쥐 앞발이 5개, 뒷발은 2개, 4개. 악어도 달라요. 앞발가락하고 뒷발가락하고. 근데 왜 악어는 안 들어갔지? 악어는 잘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12가지 안 들어가죠. 악어도 발가락 숫자가 나는데, 쥐가 그래서 발가락 5개가 발가락 4개를 이끌어 간다고 해가지고 쥐가 1번 됐어요. 소는 발굽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2개, 그 다음에 호랑이는 5개, 양, 묘, 토끼는 4개. 이렇게 홀수 짝수 해가지고 12간지가 정해져요. 이게 양적인 동물이 있고 음적인 동물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슨 양적인 동물일까요? 양적인 것을 갖고 있을까요? 음적인 걸 갖고 있을까요? 샘, 닭은 5개. 그래서 양. 샘 무슨 띠? 말은 몇 개? 자축, 임묘, 진사, 오. 양이네요. 예, 양. 양에다가 백말띠면은 조지는 기라. 백말띠라? 아닌데 60갑자가 돌아와야 되는데 60살 차이 안 나잖아. 우리 백말띠 확실해요? 지금 백말띠는 지금 58. 그래서 백말띠들이 이제 골치 아픕니다. 사주가 세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어쨌든 간에 내 사주가 세서 그렇다 생각하고 남편이랑 잘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축인묘 해가지고 양음, 양령을 해가지고 태양에다가 양적인 동물을 기입해가지고 얼굴의 형상학, 생김새를 보고 저는 뭐처럼 생겼어요? 동물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하면은 말처럼 생겼어요? 말상이에요? 아니면 쥐상이에요? 쥐는 아닌 거고 축. 소 같아요? 눈 때문에. 자축 호랑이 같아요? 묘. 토끼 같은 마누라인데 토끼는 아닌 것 같아요. 용 같아요? 뱀 같아요? 스네이크. 오케이. 양, 신, 유, 닭, 술, 개, 해, 돼지. 자, 이렇게 12간지를 가지고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디에요? 네. 한 번씩 그걸 체크해야 돼요. 나가진 않는데, 영상으로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상학을 해요. 그래서 사상이 먼저 만들어져요. 거기서 더 공부하려면 복잡해지겠죠? 거기다가 뭐라고요? 거기다가 뭘 추가할까요? 4개가 있으니까 딱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회전하고 움직여져야 음양도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이 있고 양이 있으니까 우리 태극기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죠.
왜 한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슉 내려가면 그 무게에 의해서 슉 밀려 올라가고 다시 여기 무거우니까 슉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해서 뭐 한다고요? 돌 수 있도록 해서 중이 있습니다. 중. 태극기 보면 동그라미 보면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이 중. 그래서 음양 중이 있고 거기에 4개가 나누어지니까 그 4개에도 다시 뭐가 있다고요? 중이 있어가지고 5예요. 양 1, 태양, 태음 2, 소양 3, 소음 4, 소양 5, 중용 5, 양에 가까운 5. 중용이죠. 양 2개, 2개가 이렇게 해서 중용이 만들어져서 5라는 5개의 개념이 나왔어요. 이 4개에서 소양, 태양, 소음, 소양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4개가 다시 더 섬세하게 나눠져서 8개가 만들어져서 8쾌가 돼요. 8개의 형상이 돼요. 그래서 그 8쾌론이 중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중국에 가면 음식을 해도 몇 개예요? 그렇죠. 8가지 음식들을 해서 잔치할 때 꼭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우리나라 뭐 제라도 가면 홍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처럼. 잔치집에는 일단 이렇게 음식을 하나로 해가지고 통에 담아 놓으면 중국 음식은 떠먹는 쪽이죠. 뷔페식이죠. 뷔페식. 그래서 8개의 음식을 8이라는 숫자를 중국인들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8쾌. 그래서 그 음양 오행이라 해서 그 4개의 양양, 소양, 소음에 중용이 부러져서 5개인데 1에서 5까지는 양이 많아요? 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이전의 시대들은 양이 음을 이끌어가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후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기의 이 우주의 기운은 보세요. 6, 뭐예요? 7, 양, 8, 9, 양, 10,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예, 구천은 음이 양을 이끌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주역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걸 강력하게 메시지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대순진리회나 정산도입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구천 개벽을 주장하면서. 오케이? 음은 갈무리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라고, 계절로 치면은 봄, 여름 우리는 다 지나고 어떤 시절을요? 가을의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음양 오행론이 오행 하나, 오행 둘이 해서 10에 10개가 마무리되는 5개의 개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가만히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목.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이렇게 하니까 아닌데요. 화공약품을 해서 플라스틱 만들었는데요. 플라스틱은 어디서 축출해가지고 만들었는 거예요? 석유. 석유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멘탈이 붕괴되면서 열대 우림처럼 있던 그것들이 뭐라고요? 뭐 공룡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들이 싹 다 확 디비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멘탈이 확 디비지면서 딱 부닥치면서 밀려 들어가는 거죠. 대지가 싹 밀려 들어가고 밑에 있는 땅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 애들이 다 뭐가 됐어요? 모래, 사막. 그러니까 당연히 땅속에 뭐가 많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걸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자연이 땅속으로 안 밀려 들어가서 석유가 없는 것 뿐이니까. 우리는 자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석유 팔아가지고 자연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이제 서로의 상반된 어떤 뭔가를 가지고 과학 문명이 이 석유를 통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석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료의 힘으로, 우리는 그 대체적인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대체적인 연료에서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뭡니까? 핵이죠. 원자료입니다. 아픈 정권이 그걸 싹 없앴죠. 그것도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법을 찾아냈죠. 그게 뭐예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래서 물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요. 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해 갈 겁니다. 분명히. 뭐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전기를 만들어내야 전기차에 충전을 해갖고 차가 굴러갈 거다 아닙니까? 석유 없이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석유를 쓰고 있는 곳들이 자동차.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석유에서 뽑아서 만들죠. 이게 다 나무로부터 왔습니다. 목. 그 다음에요? 그 나무를 매개체로 해서 뭐가 생겼어요? 파이어. 불이 일어났다고 중국의 사상에서는 생각했어요. 화. 그쵸? 그 지 혼자는 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만 탈 수 있어요. 화. 불이 만들어졌대요. 그 열감. 물론 태양이 그 열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뭔가가 나무가 이렇게 확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어. 물론 나무가 있어야 불이 생기고, 불이 확 타고 나니까 그 밑에 뭐가 남아요? 들이 뭉쳐서 흙이 되고, 돌멩이가 깨뜨려, 조약돌이 깨뜨려, 자갈돌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깨뜨려, 흙먼지?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것처럼 왜 무슨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노래 몰랐어요? 세대가 비슷한데 왜 모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흙이 불이 남으로써 그것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도 죽고 나면 뭐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갖고 왔는 건 흙으로, 또 다른 데서 갖고 왔는 건 다른 데로 이렇게 육신이 흩어져요. 그럼 그 흙에서 뭐라고요? 단단해져서 열을 받고 하면서 뭐가 생겨져요? 금. 그 금이 있으니까 그 금이 온도의 차이를 일으키며 이 대기에 있는 공간에 있는 수증기, 물을 흡수하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떨어뜨리고 해서 물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 물은 다시 뭐라고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생성하게 하고 모든 생명을 갖다가 이어지게 하는 것. 이 물로부터 우리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뭘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고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뭐라고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뭐라고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나무를 기르고, 목을 생하고 해서 이렇게 오행이 서로서로 상생, 뭐 상생이 정치하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좀 도와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가 가정이죠. 그렇죠? 일단 내가 주권으로 시작해서 내 가정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 뭐라고요? 목의 부모는 누구예요? 화의 부모는. 목의 부모는 수예요. 화의 부모는 목이고, 그 토의 부모는 화고, 금의 부모는 토고, 수의 부모는 금이에요. 다시 목의 부모는 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상생이라고, 상생할 수 있는 거는 줘야만 뭐라고요? 상생하자 그러면서 받으려 그러면 상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이랑 우린 동등한 입장이고, 그죠? 주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안 줬으면 사랑과 밥과 모유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살 수 없어요. 시마이라. 여러분이 잊지 않았겠죠? 그래서 상생하는. 근데 상생 속에는 뭣도 있다고요? 이 음양오행에는 상생만 있겠어요? 상극도 존재해요. 서로서로 극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뭐가 극하는 것이다? 목은 뭘 극할까요? 땅을 극해요. 맞죠? 땅에다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땅 속을 파고 들어가고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살 거다, 이가 나무가.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서는. 좀 억지 같아도 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거는 그 중국에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아유르베다에서 샹키아 철학 25 전면론을 배운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철학적 이론이에요.
어찌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스톱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천지창조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에이, 내가 니 봤나? 이리 시작하면 뭐라고요? 기독교 이야기는 그쵸, 끝이지. 심하해라. 우리 당군도 아까 이야기했지, 에이, 무슨 권부족하고 한웅하고 그런 게 있었겠어. 니 봤어? 이렇게 시작하면 뭐라고요? 우리 역사도 끝. 없는 기라. 이런 추론하는 어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이나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뿐입니다. 그것처럼 토는 뭘 상극해요? 이런 이론이 왜 나오냐면은 보세요. 물이 막 지 마음대로 흘러다니죠. 그걸 지 마음대로 못 흘러다니도록 뭘 만들어 우리는요? 제방을 만들죠. 큰 비가 와보면 막 싹 썰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흙으로 뭘 만들어요? 댐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물이 못 밀려오도록 방파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래서 흙이 상극해요, 물을. 물은 다시 뭘 상극해요? 이 둘이는 상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하고 불은. 상기한다고 해요. 작용만 한다고 이야기해요. 물이 세면은 불은 지금 저 산불 나가고 난리인데 뭘로 끄고 있어요? 물로 끄고 있죠? 그래서 물이 힘이 더 세면은 산불은 꺼지겠죠. 정말 이럴 때 비 좀 맞으면 얼마 좋노?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산불 나가 지금 날릴 때는 기우제 해야지. 대통령 많어. 하얀 소복을 갈아입고 기상청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퍼포먼스 한번 하자고. 정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그 때문에. 저도 요즘 맨날 이 수업하기 전에 옴 삼창할 때 비 좀 오이라고 옴 삼창합니다. 하늘에 보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비 좀 와야 됩니다. 너무 큰일 났습니다. 온 산이 다 탔습니다. 정말 절단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기운이 뜨거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운들이.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그렇죠.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언했어요. 곧 와요. 대기가 따뜻해지면은 수분이 날아 올라가가지고 물길이 뭉치면 곧 내려요. 이게 지금이 적기예요. 뭐 하기가요? 그렇죠. 한 일주일만 기후제 지내면 비 온다고. 찬스라. 옛날에 이렇게 하늘 읽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들 삼국지 이런 거 읽어보면 몰라요? 제갈국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람을 바꾼다 안 그럽니까? 팬 바람에서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그 동네 오래된 사람들한테 가 물어보고 언제쯤 바람이 바뀌느냐, 바람 가지고 묵고 사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제갈국민이 이때쯤 되면 바람이 바뀌구나, 하궁 준비해라. 바람이 아마 우리 쪽으로 불고 있는데 무슨 하궁이 되노? 내가 재단을 만들어서 기도할게. 안 그러면 내가 목숨을 내놓을게. 가서 다 조사하고 난 뒤에 와갖고 재단 해놓고 퍼포먼스 하잖아요. 무슨 대전? 적벽대전. 그 유명한. 우리나라도요, 이순신이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까? 뭐 퍼포먼스 합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렇게 중국에 뻥 안 치고, 바로 노량에서, 노들목에서 물 돌아가고, 물발이 세지고, 할배가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할배가, 야, 저기 그때 때가 되면은, 그때 몇 물때가 되면은, 여기 물발이, 열물, 열한물, 9물에서 11물이 물때가 가장 조수가 만세가 세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때 중에서도 특히 이때가 되면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정말 동굴에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쏘가 용이 우는 것처럼 운다면서요. 그때 이순신이 됐다, 가자, 이래가지고 기다린다, 아이가. 물 들 때까지 싸우면서 12척을 가지고 가자, 이러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 그래서 12대 300이 아니에요. 1대 300이었어요. 이순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대 300으로 싸워요. 그리고 이순신이 밀리고 1대 300으로 싸움을 보고 뭐라고요? 나머지 11척이 도우죠. 이순신 영화 봐요. 나와요, 그렇게. 그래, 이순신이 어디로 유인해요? 노들목으로 유인하죠. 울들목으로. 아, 죄송해요. 우리 동네 앞인데도 불구하고. 여수 쪽이에요. 울들목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물발에 갇혀가지고 배가 못 움직이는 그때 서로 배끼리 부닥쳐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천문을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이는 뭐라고요? 근데 불이 더 세면 어떻게 돼요? 물은 기화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죠. 하늘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늘로 날아 올라가죠. 그것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뭐라고요? 비로 내리죠. 그 비가 내리면은 대지에 적시고 대지를 불을 끄고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다시 뭐라고요? 그것들이 생민력을 일으키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물은 뭘 한다고? 목을 생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 물은 다시 흙이 상극해가지고 어디로 흘러가게 해요? 본래의 자리, 물이 있던 자리는 어디예요? 바다 아닙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드리는 물길. 제가 요가 명이 물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멋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은 이렇게. 근데 이 둘이는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주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관상이 이 둘이에요. 불 같은 남자와 물 같은 여자가 만나면 절단이에요. 왜 절단나는지 알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온 가족 총으로 다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는 거 한 번씩 누수 놓죠? 그 사주가 이 사주를 만나서 그래요. 물하고 불하고. 남자는 정열적이고 여자는 뭐 조용조용하게 거의 그 움직임이 없는, 그리고 늘 삶의 한기를 가고 있는 쌤이 수영이시거든요. 물이시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을 불이 만났어요.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갖고 너무나도 정열적으로 놓으니까 물이 뭐라고요? 불하고 결혼했어요. 아도 낳긴 낳았어요. 물이 늘 참았어요. 물이 확 하니까요. 이게 그 정열적이 좋을 때는 그게 좋은데 나쁠 때는요. 그렇죠. 막 폭력이 되는 거예요. 맞고. 그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불 탁 싸질러지고 다 죽어보고 막 티 아픈다 이러면은 수희가 그래요. 못하면 병신이지. 돌아서가지고 조용히 들리게. 못하면 병신이래. 그럼 화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분심에 그걸 하여.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이 낳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단이 나게 두겠어요? 참거나. 뭐라고요? 그래, 해라, 니로. 나도 할게. 그러면 같이 웃자. 불싸지. 그럼 둘 중에 뭐라고요? 싸우다가 뭐 때리거나 맞거나 뭐 이러면서 고소하거나 갈라 찢어지겠죠. 근데 물하고 불은 안 찢어진다고.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야, 골치 아프다. 그래서 상극이 아니라니까. 이 아들은 그냥 작용만 한다 해서 상기라고. 다른 건 다 상극인데 이 둘이는 상기. 내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불은 뭐라고요? 뭘 상극해요? 쇠를 상극해요. 쇠가 불한테 가면 다 녹아보고 지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쇠는 뭐를 상극해요? 그 나무를요. 쇠, 석탄 많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태백. 가보세요. 거기 뭐 풀이나 나무나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심하여라. 골프장 하이원 가면은 뻥크 모래가 시커머요. 모래 색깔이 까맣다고. 모래 색깔이 까맣다고. 흙 파면 다 까매요. 다 석탄이 나온다니까. 거기서. 그래서 석탄 캐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기 쇠 기운이 강한 곳, 철분이 많은 곳에서는 뭐가 못 살아요? 식물들이 못 살아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무는 다시 누굴 상극해요? 딸을. 이렇게 상생, 요 사이클은 상생, 요 사이클은 상극 사이클이에요. 요 작대기는. 요 둘이는 상극이 아니라고 뭐라 부른다고요? 상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행을 외울 때 요렇게 손가락 5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딱 또 돌려.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외웁니다. 목화토금수. 자, 여기서 한 가지 띄우면 됩니다. 목은 뭘 극해요? 토, 화 뛰어넘고, 화극, 금, 한 칸 뛰어넘고, 금극, 목극, 토,
토극수, 수극화, 수기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손을 보고 음양오행을 외웁니다. 여기다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종이 하나 테이프 붙이갖고 여기다가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 앙 해가 댕기면서 내외웠어요. 뭐 외우지는 뭐 책 보면 알면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음양오행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 때는 그렇게 했다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외우세요. 결론은 뭐 해라는 이야기예요? 외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양오행이 있고요. 이제 좀 다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요걸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본래는 이게 저기 있구나. 난 지금 이게 한 템포의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이게 이 표에다가 제가 이게 다 넣어서 놨는 게 있어요. 목부터 시작했고 요 도표에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5개씩 해갖고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은 외워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음양오행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오장육부 중에서 뭐가 크게 태어났고 뭐가 작게 약하게 태어났고 뭐가 강하고, 저 사람은 그게 강하니까 뭘 상극해가지고 뭐가 나빠질 것인가를, 무슨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인가를 형태학을 보고 알아봐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학문이죠. 우리가 음양오행 아유르베다를 배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발전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르베다도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발전됐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깊이까지는 우리는 학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음양오행 체질분류법인데 어떻게 체질을 분류하느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 무슨 체질을 공부할 수 있다고요? 맥박진단법으로 체질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얼굴 모양 진단법으로 얼굴 형태를 보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요? 얼굴 색으로 오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행 내가 뭘 넣어놨어요? 쌤, 그거 하나 뽑아서 안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미워하시는 거 봐. 이거 보고 나중에 갈 때 하나 뽑아주세요. 목은 무슨 색깔일까요? 목은 무슨 색깔일까요? 어허, 파란 색깔이구나. 어떻게 알았죠? 생명이 아니시구나. 화는? 토는? 금은? 흰 색깔. 이게 또 까맣다고 그러지 마요. 해식이라 그러지 마요. 그럼 방광은, 수는? 오케이. 물이 깊으면 검은 색깔로. 물이 얕으면 빛이 바다 색깔이 빛이, 제주도 저 우도 쪽 가면 이쪽 바다가 완전히 빛 색깔이잖아. 얕아서 그래. 수심이 얼마 안 돼서 그래. 깊으면 뭐라고요? 시커머요. 하늘천, 따지, 까물현, 까물까물하다. 까물현. 그래서 깜깜하다고. 룰황. 가문이 시작이 아니라 천자문 시작. 그래서 색깔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뭘로 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고요? 왔는데 얼굴이 노래. 그럼 뭐가 고장났는 거예요? 평소 때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저 사람 얼굴이 노래. 어디 고장났는 거라고요? 위. 뭐 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랗다가 그 다음에는 하얘져요. 그건 뭐예요? 급체. 참 오래돼요. 얼굴에 홍조를 널뛰고 있으면은 뭐허? 심허, 선생님. 쌤 심장이 허하다고. 약하다고. 그래서 쌤 하스다 웃다 나서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양이 포즈 마리짜리 하서나 변형, 가슴이 바닥에 대고 이런 동작 내가 쌤한테 가면 내가 열심히 해라 그러고 뒤로 더 넘어가라 그러고 엉덩이 힘 줘라 그러고 가슴을 더 내밀어라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아두묵화해서 가슴이 더 코끝이 바닥에 닿으라고 이야기하고, 고양이 포즈 변형, 가슴이 바닥에 닿는 동작을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쌤하고 누구의 순영쌤하고는 그래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색깔을 보거든. 심장이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는 끝나는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잔줄여서 잘 아껴서 쓰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랑을 안 했나? 사랑을 하면 심장이 콩콩콩 빨리 뛰는데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심장을 잘 보호하는 것들은 중요한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의사 한 명은 안 와도 돼요. 뭘로 하면 돼요? 그래, 전화로 그 사람 목소리를 대화를 해보고 뭐 물 보고 이렇게 하고는 약지 줘요. 정말 잘 들어요. 목소리 진단법. 신기하죠?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주는 걸 배우면 여러분도 신기하게도 전화만 받고 진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될 거 아니라 공부해 보면은 사실은. 은정 선생님 뭔 말인지 알겠죠? 은정 선생님만 들어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와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사람 들어와 있는 사람 있어요? 아하, 우리 부회장님 들어오셨구나. 반가. 오늘 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봐. 자, 예? 듣고 계시구나. 오케이. 재수. 내가 밴드에는 올리는데 이걸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행운입니다. 이런 강의를 300만 원 듣고 듣는데, 300 내고 듣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이 이론들이 바로, 중요한, 목소리를 가지고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입니다. 그 다음에 뭘 보고도 진단할 수 있다고요? 혀를 보고도. 그래서 혀 한번 내면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은, 해갖고 눌러가지고 혀 검사하죠. 그것들이 다 의사들도, 예,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이 진단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가장 많이 하죠. 일단, 한의원 택 앉으면 뭐라고요? 예, 진맥. 일단, 문진이라 그래요. 물어요, 먼저. 안 묻고, 책 보면 압니다. 얘는 부처도사지. 이게 무당이지. 저도 대충은 책 보면은 압니다. 오케이? 선생님이랑 저랑 면접을 했을 때, 제가 선생님은 딱 보면은, 이분은 그냥 이렇게 내가 가자고 하고 이야기하면은 알아들을 사람이네. 갑시다. 하얗고 바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게 중요한 이야기도 설명도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야 되고. 짧게 설명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출발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 듣고 또 안 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결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장을 할 때는 그냥 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앉혀놓고 설득해야 될 사람이 있고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출발을 쉽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뭘 보고 진단할 수도 있다고요? 체형을 보고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체형은 아까 사상 체질로도 진단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오행 체질은 또 체질로 얼굴 생긴 거랑 몸 체형이 다르게 생겨져요. 근육의 발달이나 피부의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고 체형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 오행, 목화, 토, 금, 수. 예, 이 5개를 우리는 근데 우리는 목은 계절을 친다면 뭐 같아요? 뭔가 자라고, 크가 나가고, 봄, 스프링. 스프링이 왜? 영어로 스프링이네? 우리 영어로 스프링이 뭐예요? 우리가 코일, 예, 그것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스프링이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새싹이 흙을 탁 밀고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봄을 스프링이라고 붙여놨답니다. 잘 모르는 영어 선생님들이 그러시대.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거, 처음 시작되는 거, 바로 목은 봄을 상징합니다. 그럼 화는요? 뜨겁다 아이가? 언제 같아요? 여름 아이가? 여름이 길어요, 안 길어요? 정말요? 여름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여름이 겨우 길다고요. 더운 게, 자, 지금 3월 달이죠? 봄은 언제까지예요? 뻥 치시네. 3월 달에, 4월 달부터 더워. 에어컨 틀어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여름이 초여름이 시작돼요, 사실은. 6월달이 여름의 정점이에요. 또 못 알아듣네. 하지날이 태양이 가장 우리 꼭대기 가장 가까이 있는 날이 하지아이가 6월 21일. 그게 여름의 정점이라고. 근데 무슨 7, 8월이 여름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계속 대지를 계속 데우니까. 정점에 와가지고 계속 태양빛이 비추니까 대지가 더워지니까 그 뒤에가 더 더워지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중간, 그 여름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은 5월달부터 시작해갖고 5, 6, 7, 8, 몇 월달까지? 추석까지 9월달까지 가서 여름이에요. 5달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3, 4월달이 봄이고요. 2달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가을은요. 11월 중순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근데 실제 겨울은 여러분 12월 달 돼야 겨울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12월. 울릉도에는 5월 달도 눈 온다? 알아요? 작년에도 5월 달에 눈 왔죠? 설악산에. 5월 달도 눈이 와요. 무슨 봄이. 그러니까 짧아요. 여름은 길어요. 그래서 여름을 두 차트로 나눠놨어요. 어행에서는. 예. 군화, 상화 이렇게 해요. 시작하는 걸로 시작해서 상화. 서로 상생하는 여름이다. 가을하고 상생한다. 토는요. 중앙이에요, 중앙. 계절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봄 여름하고 가을 겨울하고 중간에 있는 것. 그 다음에요. 검은요. 쇠를 맞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쐐기가 쫙 차오르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나무가 수액을 쫙 가득 채우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금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후천개벽이라 그러거든. 금의 시대가. 이제 알곡은 살아남고 뭐라고요? 쭉저기는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뭐라고요? 후천개벽의 시대로서 알곡만 살아남고 쭉저기는 다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알곡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곧 후천개벽이 오고 지금 우리는 후천개벽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것들이 장거하고 있어요. 지금 쭉정이들은 뭐라고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죽었어. 이게 끝일까요? 네, 이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바이러스 못 잡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없다고? 감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기약을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독감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떤 처방을 한다고 그 바이러스를 잡아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을 잡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다 왜 죽어요? 폐혈증으로 죽어요. 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가 나갔고 염증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 죽어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면역 체계를 일으킬 수 있는 도와주는 것들을 써서 항체를 만들어내가지고 도와서 항체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화학과 다니세요? 나한테 묻지 마요. 이건 그냥 세상을 그냥 눈으로 딱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19만 있겠냐고, 내 말은.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단세포잖아요, 얘들은.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발전했다고 이 진화론을 펼친다면은 이게 한계만 있겠지. 야들은 진화 안 하냐고. 지금 봐요. 코로나만 봐도 그렇지. 더 빠르게 변이하고 진화하잖아요. 인간은 못 따라가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면은 바이러스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결벽증처럼 막 하고 소독하고 한만리 등 안 쓰고 막 이런 사람들요, 곧 뒤져요.免疫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르고 뭐라고요? 맨날 썩어고 좀 묻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코로나 와도요? 아, 그럼요. 심하이라. 그보다 더 독한 것도 매일 몸에 했는데 코로나 온다고요. 그 아들이
정식하겠어요? 그보다 더 독한 놈들이 더 많은데, 내 몸에.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걸로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럴 거예요. 육간도사 비슷해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말 조심해야지. 손을 열심히 씻어. 감기라는 거 아니었어. 그, 코로나 이후부터. 그렇죠.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는 다 손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으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조건을 차단하니까, 특히 마스크. 예. 이게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죠. 예. 코로나도 차단하고. 그것도 차단하지만 좋은 것도 차단하고 나쁜 것도 차단하고 다. 우리 몸에 입안에는 50억 마리의 종류별로 세균이 있어요. 근데 그 세균들 외의 세균들이 컴퓨터, 마우스, 자판기, 화장실, 그 비대, 그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데 뭐 이런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가는데 정식했던 애들이 그냥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가는데 또 노루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냥 걸리는 거라. 나한테 있으면 저쪽으로. 그 다음에 뭐야, 위에 메치닌코프, 헬리코박터균. 이런 거 다 외우려면 정말 힘들어요. 나 요가 이 단어 외우는데 힘든데, 이런 상식적인 단어 외우는데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나 머리가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여름은 길어요. 군화, 상화라 그래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있고요. 자, 목요일 봅시다. 육장, 오장육부라 그러죠. 육장육부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은 오장육부가 아니고요. 육장육부예요. 왜 그러냐면 요걸 갈라놨다 아이가. 그래서 근데 여기에 심포라는 장기는 장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에 5개예요. 5장 뭐라고요? 3초라는 것도 사실은 장기가 아니에요. 예. 5장 6부라 그러죠. 6개를 이렇게 나눠 놨는 걸, 여기 소장 3초를 나눠 놨기 때문에 요걸 실제로 3초도 사실은 장기능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걸 나타내는데, 나는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고 이 3초가 뭔지 알았어요. 3초가 뭘까요? 알아맞혀봐요. 동양에서는 명치위를 상초라 그러고요. 명치에서 배꼽까지를 중초라 그러고요. 배꼽 아래쪽을 하초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아유르베다에서 이것들을 받아와서 음양오행론이 영향을 입혀서 샹키아 철학을 받아들여서 아유르베다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럼 3초가 뭘까요? 배운 사람 빨리 이야기해봐요. 연결 안 되는구나. 왔다, 삐다, 가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미안해,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나중에 다시 다음 기수 올 때 되면은 본인도 끼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문 못 하잖아요. 왔다, 상초, 배, 알죠. 카파죠, 카파. 카파. 허파에 카파.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 배에 있잖아. 그러니까 상초는 카파. 중초는 삐다. 하초는 대장이 있으니까 왔다. 그걸 3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앞에 잠을 읽어봅시다. 간, 심심, 비, 패신. 다음에 간, 심심, 비, 패신. 담, 소삼, 위, 대방. 방광. 다 외웠죠? 끝. 담, 소삼, 위, 대방. 간, 심심, 비, 패신. 담, 소삼, 위, 대방.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간, 심심. 여기 두 번 더블로 해야 돼요. 간, 심심, 비, 패신. 담, 소삼, 위, 대방. 두 대방은 상하가 나눠졌으니까 이게 두 번 해야 된다고. 목, 화, 토, 금, 수에. 이렇게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 소삼, 위, 대방, 간, 심심, 비, 패신. 돼 있나요? 그러면은 모기에 해당되는 기운은 뭐라고요? 담하고 간하고 쓸개하고. 이 둘이는 목에 해당이 되니까 하나는 틀림없이 양일 거고 하나는요 음일 거예요. 그럼 음양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음이 동양에서는 항상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음양, 오행이니까 음이 먼저 나와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요? 음이에요. 간음, 심포, 심장음, 심포음, 비장음, 배음, 신장음. 담, 양, 소장양, 삼초양, 위양, 대장양, 방광양이에요. 위에는 어머니고 밑에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간이 더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지만도 수신거부 지우기. 쓸개가 더 중요하다고요. 간은 밥 다 먹고 영양분이 몸에 들어오면 그것들을 뭐라고요? 분해하고 하는 일들을 하겠지만 그것들이 밥이 들어왔을 때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누가 안 해주면요? 이게 안 해주면은 뭐 간까지 오지도 못해. 심하해라.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아버지가 돈 안 벌어오면은 뭐라고요? 엄마가요? 살림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거 귀찮으면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커리우먼들은 자기가 벌어갖고 자기가 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담, 간. 이해가 됐죠? 위에는 밑에 양이에요. 화는 심장, 소장, 심포, 삼초가 한 라인이에요. 그리고 심장은 피가 소장에서 영양분들을 빨아들여야 피가 되고 살이 되겠다, 아이가. 그래갖고 심장으로 와줘야 심장이 온몸으로 골고루 나눠줄 거다,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이 또 아버지, 엄마, 아이가. 맞는 거겠죠? 심포 삼초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 삼초가 왔다 삐딱 아빠가 다 건강해야 심포 몸에 순환을 잘 시키 상초, 중초, 하초가 건강해야 왔다 삐딱 아빠가 순환이 조화가 잘 맞아야 순환이 심포는 혈액 순환을 담당하고 신경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잘 순환하고 신경이 안정되고 몸이 안 뻣뻣해지고 요가 아사나도 잘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참 잘 갖다 붙인다, 그렇죠? 이론은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거 쳐다봐도 이거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30년 공부하고 나니까 여기 갖다 붙이시는 거라요. 그 중요한 거는 요가 선생님은 다 하느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 선생을 여러분은 잘 만나, 센세이를 잘 만나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장, 비장. 그러니까 위장이 주가 돼요. 비장은 위를 도와주는 어떤 입장이에요. 위가 음식이 들어오면 삭히고 녹히고 해서 뭐 한다고요? 비장은 위장이 소화를 시킬 때 위장도 소화가 안 될 수 있도록 알칼리를 내서 위벽을 보호한다고 생리학, 현대부 생리학할 때 이야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둘이 부부예요? 여러분도 부부인 줄 안다? 이 둘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비위가 상한다 그래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비장, 위장이 상한다고. 뭐 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괴로움을 많이 오장육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괴로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비장, 위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암 1번이 뭔지 알아요? 위암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요? 아드메치유 무슨 뜻이에요? 안 이쁘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스껍고 유치하다고. 우리 동족인들은 뭘 표현하지 잘한다고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내가 강의를 잘하면 잘한다 이런 강의 표현 안 하잖아요. 뭐 최고예요 이런 거 좀 하시대. 이게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거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것들을. 싫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일하는 거라. 일하기 문제기라. 근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안 볼 수가 없으면은요. 참고 말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비위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고장이 나는 기라. 위산과다에다가 알칼리를 안 만들어내갖고 위벽에 빵꾸 나고 염증 생기고
그 염증이 터지면 궤양 생기고 궤양이 빵꾸가 나면 위 천공되고 이러는 거라고. 그게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 성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자기 성장을, 자기가 기분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표현하고, 누가 그런 걸 표현하면요, 열받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 또 그때는 그렇다는 것들을 잘 표현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말을 해갖고 해소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화가 필요하네요. 밥 먹자. 대의하고 동의하고 밥 먹자. 대화가 필요해. 코미디 개콘 프로 중에서 하나였죠. 대화가 필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벨은 음이고 대장은 양이에요. 아유르베다에서도 카파가 뭐라고요? 물을 머금고 있는 데죠. 실제로 수분을 거의 삭다. 물론 소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요. 나머지 걸쭉한 걸 단단하게 변을 만들어주는 건 어디서 다 흡수해요? 수분을? 대장에서 해요. 그 흡수를 해가지고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허파라 그랬잖아요. 허파. 그래서 카파라고 그게. 물을 머금고 있다고.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라고. 왔다 삐딱 카파. 뭔 말인고? 이걸 이제 우리는 아유르베다의 내 강의를 들으셔야만 이해가 갈 겁니다. 6개월 동안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곧 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바로 샹키아치라 25전면론을 들어가기 때문에 25전면론을 들어가면서 인체에 대한 신비를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싸나 말하는 줄 알았더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오셨죠. 잘 오셨어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300만은 안 아까우실 겁니다. 아까워요, 쌤? 뭐, 설마 내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겠나? 없을 때, 좀 아깝대,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해하셨죠? 간심, 심비패심, 담, 소삼, 위대방, 이는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것들이다. 간담은 목, 그 다음에 심장, 심포, 소장, 삼초는 화, 토는 비위, 금은 폐대장, 신은 신장, 방광.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있어야 그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진도를 쫙 나가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도표까지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서 매주 11시에서 화, 목, 금, 화, 수, 목 주 3회 1시간 반씩 예. 그러면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맞죠? 원래 여러분한테 4시간만 강의해 줘야 되는데 제가 30분 보너스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면 그 시간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강의를 안 하면은 우리 진도를 못 따라가요. 제가 없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예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배워야 될 것들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배웠는 것들인데 잊어먹고 있으시죠?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계몽해드리고 이게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음양오행론 아무도 이것들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보자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도자 과정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이 강의를 그냥 내가 음양오행 목화 원리를 이래야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못 외우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게 빨간 색깔로 돼가지고 안 보이죠, 위에? 제가 파란 색깔로 바꿔왔어요. 저는 이제 없어도 저는 안 보고도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 도표가 다 외우고 있어요. 조금 뻐벅거릴 수는 있어도 다 외워요, 저는요. 이거 5개를 딱 불러주면, 이걸 불러주면 밑에 그 도표에 있는 걸 다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고, 이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3번. 뭐예요? 오체예요. 목, 근, 화, 혈, 토, 육, 금, 피, 수, 골. 자, 이제 몸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몸을 만들어야죠. 오장육부가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얘들이 왜 이 뱃속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얘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몸을 음양오행, 아유르베다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음양오행적으로 그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음양오행, 우리 중국에서 돌아서 우리나라에서 개발시키는 음양오행론으로 몸을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은 오행론 안 써요. 우리나라가 써요. 중국은 8개론을 써요. 음양오행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음양론을 이론을 받아왔는데 오행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쓰긴 쓰는데 우리처럼 이만큼 많이 안 쓴다고. 우리나라 한의사들처럼 중국 한의사들은 오행론을 그만큼 안 쓴다고요. 5, 6기론을 많이 써요. 거기는요. 네. 음양 오행론을 안 쓰고. 나중에 침을 놓을 때도요, 여러분이 상생상극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사람이 심장병이에요. 그럼 심장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현대의학은 심장병이면 뭘 치료해요? 심장을 치료해요. 근데 아유르베다도 그렇고요, 음양오행, 중국의 우리가 한의학들은, 우리 한국의 한의학들은 직접 치료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그렇죠. 일단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럼 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오행은요. 누구한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돈이 없으면 난 누구한테 돈을 주면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돈을 줘요. 그럼 내가 부족하니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돈을 갖다 다 쓰겠죠. 나한테 돈을 확 줘보면 뭐라고요? 많이 줘보면? 그치,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이 많아갖고. 그래서 뭐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돈을 줘. 그래서 오행에서 만약에 심장이, 만약에, 화가 고장이 나면은 뭘 북돋아주는 약을 준다고요? 목을 북돋아주는, 간담을 북돋아주는 약을 지어줘요. 그럼 간이 건강해지면은 누구한테 나눠줘요? 화한테 나눠줘요. 심장이 고장나면, 소장이 고장나면. 오케이? 그리고 누굴 죽여요? 침으로 좀 사해야 돼요. 확 죽여야 돼. 누굴 좀 죽여야 돼. 못 날리도록. 토는 자식이니까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이게, 부모가 상극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목이 건강해지면은, 당연히 토가 상극이기 때문에, 그죠? 깔아앉으면은, 많이 안 뺏어가고, 이렇게 화의 자식은 토니까 토가 많이 안 뺏어가고 부모가 많이 주면은 야는 살아나요, 화는요. 그렇게 해서 심장병을 고치는 게 동양의 철학이에요. 그 상생상극론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동양의 치료법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고장나는데 와, 간한테 뭘 주냐고. 침을 놓을 때도요, 간을 보호해주는 침자리에다 침을 놓고, 토를 뭐라고요? 좀 깔아앉히는 데다가 침을 놓고, 그 다음에 화를 상극하는 뭐라고 수한테 못 움직이게, 못 치게, 불을 못 끄게 살짝 깔아앉히도록 침을 놓는 방법이 사암진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진법이라고 해요. 그중 유명한 침술가가 사암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사람 계십니다. 도인이라 그러는데. 자, 일단 있습니다. 돌아가 있어요? 없어요? 금호 선생이라는 분이 이어서 침술학을 강의하고 많이 해요. 저도 그분 강의를 의사학교 2년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체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목에서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근. 그러니까 목은 장기능은 뭐라 했어요? 간담, 간설계. 간설계가 건강해야 뭐가 건강하다고요? 근육이 건강하다고요. 헬스하고 웨이트 하는데 뭐라고요? 간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가 안 생길까요? 근데 근육을 손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근육을 땅땅땅땅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재생되고 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게 우리가 하는 헬스, 웨이트예요. 근데 간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술도 안 먹는데 뭐라고요? 간이 맛이 갈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술을 안 드시는데 불구하고 간이 맛이 갈 수도 있다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데요. 아유르베다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뭘 만든다 그랬어요? 영양분을 가지고 몸에 근육한테 젖산호를 통해서 근육한테 가장 먼저 에너지를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지방, 살한테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뼈한테, 그 다음에 골수, 그 다음에 슈크라, 정자와 난자를 만든다 그랬죠. 뭔 말인고?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차이?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 강의를 먼저 들으면은 이렇게 힘들어. 다 배워놓고 이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가요. 그래도 뭐 재수 또 들을 거예요. 이렇게 또 반복 학습을 위해서 통해서. 그 다음에 화는 뭐예요? 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혈이에요. 피. 그러니까 화는 심장, 심포, 소장, 삼초니까 다 뭘 만든다고요? 피를 만들어내는 몸에 근육을 만드는 것은 모기하고 몸에 피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화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토는 뭘 만든다고요? 고기, 육. 예, 살아, 내 살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지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요? 폐대장은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다 뭐가 문제라고요? 금의 문제니까 폐대장 문제라고. 피부 질환은 다 폐 아니면요? 대장이에요. 예? 아,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게, 이 공부하면은 바로 이렇게 놓으신. 아는 사람은. 자, 아토피. 첫 번째. 공기죠. 집 채로지 가지고 본드 칠하고, 도배질하고, 본드 칠하고, 그것들이 다 불 때니까 뭐라고요? 품어내니까 들어가면 아들 뭐라고요? 호흡기에서 그걸로 쏘면 바로 피부에서 팍 일어나죠. 거기다가 가가지고 물 막 들었는 거 갈아 마시면 뭐라고요? 팍 올라오죠. 와, 씨.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몸에 물을 주지 않은 것은 허파인데, 허파에 물을 공급하는 건 대장이기 때문에. 둘이 부부 아이가 그럼 피부를 담당한다. 신기하지 않나요? 나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공기 바꿔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아들 뭐가 문제라고요? 물이 문제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태어나가지고 뭘 안 해서 그렇다고요? 폐변을 안 빼내서 그렇다고요. 그 아들은 무조건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단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금이 먹어야 설사약 먹고 싹 장을 비워야 되고요. 비우고 난 뒤에 뭐라고요? 그 다음부터 살아있는 음식들을 살아있네 음식 바꿔야 된다고. 그렇죠. 뭐 유제품 알러지, 땅콩 알러지, 뭐 알러지 다 심해. 뭐 하면 난다고요? 굶겨라. 다 낫는다. 단식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사실 단식은 요즘 하도 요가원이 안 돼서 단식을 할까 싶어요. 싹 밀어보고 방들 많으니까. 여기도 방 한 두 칸 더 넣고 해가지고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거 요만큼만 해갖고 매일 단식하는 사람도 운동, 요가 시키고. 단식은 이제 치료 단식원으로. 입수 단식으로. 근데 여기 환경이 너무 바깥에 막 공기도 그렇고. 어디로? 산으로 가야지. 숲으로 가면 좋지. 공기 맑고, 물 좋고. 그런 데 가서 하면 좋고. 자, 그래서 피부. 그 다음에 수. 골. 수의 기운은 바로 뼈를 만듭니다. 이해가 안 가요? 물이 왜 뼈냐고? 신장과 방광. 요것 때문에 그래요. 신장 때문에. 근데 옛날 분들이 이걸 간과했어요. 사실은 신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 안약에는 장부가 안 나와요. 뭘까요? 그렇죠. 부신이에요.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 호르몬. 바로 뼈를 형성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중점적인 일을 하는 곳. 그걸 사람들은 콩팥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물론 콩팥도 몸에 수분 조절을 하고 조혈작용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나 쌤 똑같이 정말 신기하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콩팥이랑 그 기름덩이리 붙어 있는 거는 다 콩팥인 줄 알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부신이라는 장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췌장이 없어요. 안약에는. 이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현대해부 비장은 있는데 췌장은 없다고. 오케이? 비위는 있잖아. 비장은. 췌장은 안 나타냈다고. 췌장하고 뭐가 없다고요? 부신하고 두 개를 장기능으로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몰랐어요. 배를 갈라보고 다시 해봤으면 되는데, 그래서 콩팥에다 표현을 해놨어요. 바로 골, 뼈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넘어갔다. 오간, 목, 설, 화설, 토구, 건비, 이 뭘까요? 목설구비이. 간담은 목의 기운은 간담이죠. 간담은 어디를 한다고요? 눈. 시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목뼈 2번이 고장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눈이 시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뭐가 고장나서 그렇다고요? 눈이 고장나는 거는, 눈을 관련하는 것은 간 때문이야. 우리는 배웠죠? 간에 있는 무슨 불? 삐따. 간에 있는 무슨 불? 알로짜까 삐따. 간에서 눈으로 올라오는 레이저처럼 나가서 부닥쳐 돌아오는 이 불이 꺼져서 눈이 나빠지는 거라고. 자, 간담이 뭘 주재한다고요? 목. 주재해요. 그 다음에요. 심장, 소장, 화는 설, 혓바닥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탁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혓바닥에 설태가 이빨 끼는 거예요. 설태가 끼는 부위를 보고는 오장육부에서 뭐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유르베다 진단법에서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핵심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뭐 의사 될 것도 아닌데, 그죠? 탁 보면 알 수 있도록. 선생 참 잘 만났어요. 자아 자찬 좀 하고. 그 다음에요. 구. 뭐예요? 이거. 입술. 입구. 이 입이, 입술이 토의 기능이기 때문에, 토는 뭘 관련한다 그랬어요? 살을 관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살 나고 이러니까 입술이 어떻게 되던가요? 살을 괴롭히면은 입술이 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입술 진 사람 보고는 오면, 입술이 졌으면, 살이 힘들구나. 요즘 요즘 마음적인 고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과식, 폭식, 음식을 못 먹다가 때를 못 맞춰갖고 먹어도 입술이 져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아드메 치유, 아니코코, 드럽고, 치사하고, 메스코고, 유치해도 입술이 터요. 불을 켜요. 알아들었어요? 그 위장을 괴롭혀도 입술이, 네, 됐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 잘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몸살 다 알아듣네요. 그 다음에요. 코비, 검, 쇠. 그러니까 자, 대장, 폐잖아요. 그 주재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코라고요. 코는 주재하는 곳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숨은 당연히 코로 쓰겠지. 무슨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뭘 주재해요? 냄새 맡는 거.
여러분들 냄새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세요? 코를 막아놓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맛을 눈을 감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냄새 안 맡고. 실험 한번 해봐요. 텔레비에서 막 그런 거 실험 많이 해놨다. 예. 양파를 사과로 사기치고 사과를 하나 줘요. 뭐 이거는 고창 사과, 그리고 눈 가리다 놓고 처음에 사과를 줘요. 와자작, 약 먹어요. 자, 요거는 저 경북 청도 사과 하면서 양파를 줘요. 와자작. 어떻게 더 맛있어요? 앞에 게 더 맛있어요. 뒤에는 양파인데요. 실험해놨는 게 있어요. 헐. 그래서 냄새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폐하고 대장은 뭐예요? 부부라 그랬죠? 그럼 변비가 걸렸어요. 그럼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냄새를 못 맡아요. 변비 환자들은요, 옆에서 밥이 타도요, 저 멀리서 있는 사람이 냄새 맡고 와갖고 밥 탄다고 이야기해줘요. 헐. 그러니까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당연히 음식 맛을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밥을 비비 먹죠.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맛들을 음미할 수가 없으니까. 장거미가 아니네. 심하이네. 심하이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미각이 발달돼야 되고, 미각이 발달되면은 뭐가 발달될까요? 성감이 발달되죠. 왜 그런지 모르시죠, 선생님은? 샌들은 알죠? 왜요? 7개의 다투, 맨 마지막에 슈크라. 미감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유르베다에서? 생식기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감이 뛰어나야 성적 에너지들이 그게 민감해져서 그렇죠. 잘 느낀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혹시 내가 틀린 말 하면 중간중간 손 들어서 안티를 거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귀. 예. 귀를 콩팥과 방광이 주재합니다.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명, 환청, 기울림, 이석증, 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콩팥 위에 있는, 그렇죠, 물이 문제죠.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석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중이염부터 시작해갖고 다 뭐라고요? 다 콩팥과 방광의 문제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타고나기로 콩팥이 튼튼하게 타고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장기능이 크게 태어났어요. 그 튼튼하다가 그게 표현하기보다는 크게 태어났어요. 그 기운을 잘못 사용하면은, 예, 바로 이명환청이 옵니다. 막 전화가 옵니까? 문자가. 그 다음에 오지, 노, 희, 사, 우비, 공.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뭘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어때요? 화난 목소리 같지 않나요? 밖에서 들으면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게 내 목소리네? 쓱낼로. 누가 주재한다고요? 간담이, 목이 주재한다고요. 오케이? 저는 나중에 얼굴 형태가 좀 오겠지만 얼굴이 길쭉하죠? 말상이라고요? 길쭉하죠? 바로 뭐라고요? 저는 목형이에요. 얼굴 형태가. 거기다가 턱선이 날렵하죠? 그래서 저는 화도 있어요. 성질 더러워요. 목처 나무에처럼 부드러운 성향을 갖고 있지만 불이 있어가지고 화끈해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간담이 튼튼하게 간이 커요. 술도 잘 먹고 간도 크고요. 간띠도 크고요. 그 다음에 심장 소장도 튼튼해요. 정열적이고 해요. 대신 목이 튼튼하다 보니까 상극. 목은 누굴 상극이에요?
흙을 삼각하잖아요. 이게 비위가 저는 어릴 때부터 약해하고 내 체하고 내 좋은 거다 제스단 소화제 달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먹었다면 체했어요. 급체. 입도 짧았고. 맹장수 사람한테 3분의 2는 사라지고 3분의 1은 남아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가에서 카키무드라 이거 비우고 난 뒤에는 이제 제 사전에 급체는 없습니다. 가르쳐 줬죠, 여러분한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쌤한테도. 돈 냈으니까. 오케이? 잘 비워갈 수 있도록 합니다. 승렬로. 그 다음, 지금, 이거 강의 내용들이 괜찮? 뭐, 말을 좀, 그렇죠? 좀 대충 알아듣고 자신이 없어요.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 혼나러 갔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 야, 니 지금 웃어? 아이, 그게 아니고요. 더 화닥화닥 하죠,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심소. 그래요. 심소라고. 소장이 쪼그라들어서 그렇다고. 알아들었어요? 네가 뭘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고, 쌤 보니까 안 되겠다. 응? 포기해라. 뭐 다리 짧고 뭐 그래. 좀 다리도 길쭉길쭉 몸매 그래. 요가도 좀 이쁘고 잘하지. 내 말은 알아들어요? 네. 자, 뭐 돈을 함부로는 안 돼. 이제 심하이다.